투자 의견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단타를 엄청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단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런 선택을 잘 안 하잖아요. 썰틴F 보고 관심이 가면은 기업을 공부는 하되 썰틴F에 떴다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안 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저의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대놓고 썰틴F 뜨자마자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매수를 해버리고 뭐 잡주까진 아닌데 중소형주의 소외주인데 이게 뭐 큰손이 건드렸다라는 이유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은 보통 밈주라고 표현을 하고 밈주는 방송에서도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 ENTG 같은 경우에는 워낙 최근에 이제 수익률도 좋은 분이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련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보시면 리노공업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반도체에 그냥 스테디하게 들어가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드러킨 밀러의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의 그런 이제 유명세도 그렇고 단태형 덕분이지.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드러킨 밀러의 투자 스타일이 최근 시장에 되게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투자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말 딥하게 공부해가지고 좀 이렇게 중장기 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AI 관련된 투자를 많이 줄였는데 이번에 신규 편입됐다 그래가지고 저도 관심있게 보다가 약간 분할 매수는 중장기로 팔로우 해보자. 그리고는 들어갔다가 방금 이제 확 한 60% 올라가지고 팔았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은 계속 단타다 말씀드리는데 7월 1일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7월 1일 날 다시 복귀 한번 해보시면은 7월 1일 날 상반기 6월 30일 날까지의 상반기의 매수 매도가 다 끝나고 7월 1일 되자마자 신고가 종목들을 동시에 왕창 쏟아냈어요. 그 당시에 신고가 쓰고 있던 종목들 마소, 구글, 메타, MB, 아마존 그 외에 많은 밈 주식들이 동시에 매도가 쏟아졌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4월 반등 이후에 계속 순환매 올라가고 이제 주도주 올라가고 누구 이평선 깨고 계속 이제 가자 오늘은 얘다 이러다가 동시에 와다다닥 매도 딱 터진 게 7월 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5월 달까지는 정상적 반등, 6월부터는 와 이거 올라가? 이걸 뚫고 올라가? 관세가 있는데? 였었고 그게 7월 1일 날 처음으로 한번 시장 반응으로 나타났던 게 상반기 끝, 하반기 시작의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딱 터지고 난 뒤에 이게 바로 반등이 나왔어. 첫 매도에서 시장에서 이 정도로 이제 차익실을 한번 딱 밀어봤는데 첫 매도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반등도 이때 반등도 개인 매수로 반등이 됐어요. 이거는 월스트리트에서 나중에 이제 그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뭐 수급 분석을 해보니까 야 4월부터도 개인이 끌어올렸는데 7월 초에 딱 던졌는데 그 개인이 다 받아서 올려버린다 하면서 이때부터 슬금슬금 의견이 나오던 게 뭐냐 그러면은 기관들이 이제는 매수를 이 고점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7월 15일, 16일, 7월 21일, 22일 이럴 때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요. 실제로 7월 21일, 22일 이때 보시면은 밈주가 딱 떨어져요. 그게 7월 21일, 22일이었거든요. 요때는 잘 가던 밈 주식들이 확 떨어져. 그리고는 실제로 밈 주식들은 이때 밀렸어요. 밀린 애들이 꽤 많아 고점 찍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로빈후드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애들은 밑에서 빼꼼 살아났습니다. 이때 밀렸다가 올라온 애들이 로블록스, 로빈후드, 팔란티어 이런 애들이 밀렸다가 올라왔거든. 그 이때 고점 찍고 떨어진 애들 중에서 코인베이스 이런 애들이 고점 찍고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은 밈 주식들은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개인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 애들인데 밈 주식들에 대해서 매도가 딱 터졌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 밈들은 살아남았다 이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매수로 얘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기억하시는 게 또 뭐냐 그러면은 8월 1일이었죠. 8월 1일에도 이때는 심지어 어떤 식으로 떨궜어요. 잘 가던 애를 갭으로 이렇게 떨궜습니다. 더 무서운 패턴이지. 8월 1일에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정 투자하신 분 아니면 미장 투자하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밈으로 확 떨궈가지고 조져버렸어. 그러고 난 뒤부터 어떻게 퐁당으로 이거를 끌어올려 버립니다. 근데 이때도 무서운 게 이때도 이때도 개인 매수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7월부터도 어찌 보면은 7월 중순 정도부터 7월 밈 주식 하락하고 난 뒤부터 저걸 받아내고 난 이후부터 의견이 바뀐 쪽이 어디냐 그러면 JP모건에서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그렇게 투자 의견을 얘기하던 JP모건이 5월달부터 이거는 기술적 강세다. 그냥 말 그대로 4월달에 한번 쭉 조지고 난 뒤부터 기술적 강세로 강세장이 당분간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다가 7월 중순에 JP모건이 딱 찍어요. 언제? 8월 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오릅니다라고. 전제 조건이 지금 비쌉니다. 비싸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저가 매수가 유효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시장 올라갑니다라고 의견을 약간 보수적인 그런 롱 관점에서 긍정적인 롱, 아주 적극적이진 않지만 긍정적인 롱으로 바꿔요. 시장이 쓱 바뀝니다.
그리고는 8월 1일에도 한번 테스트를 했지만 소위 말하는 그 매도 테스트, 말 그대로 이 시장의 유동성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동성 테스트라는 거는 떨궜는데 못 받아내면 계속 밀어버리는 거야. 떨궜는데 못 받아내면, 근데 떨궜는데 받아낸다는 소리잖아요. 계속 유동성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제가 7월 22일 요 21일 22일 요때 밈주식 딱 떨굴 때도, 그때도 제가 라이브 할 때 이거 되게 시장 애매해진다, 또 한 번 저점 테스트를 한다, 혹은 또 한 번 약간 그 유동성 테스트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아 올리고 8월 1일 날 떨구고 난 뒤에 퐁당퐁당 말아 올리고, 그때 제가 썸네일도 맨날 퐁당퐁당 차트 맨날 보여드렸잖아. 이 당시 QQQ를 8월 1일자로 일봉으로 딱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요때 떨구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8월 1일에 딱 갭하락시키고 난 이후에 요렇게 올라옵니다. 퐁당퐁당 이거를 보고 난 이후에 저는 뭐 물론 이러고 난 뒤에 지금 뭐 CPI 확인하고 PPI 확인하면서 뭐 약간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저는 시장이 웬만해서는 횡보로 흘러갈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매우 강하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결국에 중요한 거는 시장의 상승에, 시장의 뭔가 그 지수라고 하는 대형주, 지수는 결국 대형주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시장의 심리도 대형주, 주도주, 특히 지금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매우 이제 강하게 결정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냥 채팅창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쇼충이 테이버가 항복했다. 항복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채팅창에다가 물어보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제가 170불에서 저도 못 참고 샀잖아요. 165를 가니 150을 가니 140까지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하던 인간도 170 딱 오자마자 5% 삽니다. 아니면은 단타 시작합니다, 분할 매수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당신은,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당신은 엔비디아가 170불, 165불까지 떨어지면, 지금 엔비디아 165불이라 그러면 51선 정도 라인이에요. 엔비디아가 51선까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당신은 매수 버튼을 안 누를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다시 생각해봐. 엔비디아가 170불, 165불 왔다, 엔비디아가 장기 평선 닫는다, 그러면은 매수 버튼이 안 나갈까요? 그잖아. 100% 몰빵을 때리자는 게 아니야. 지금 있는 현금에 5%, 10%, 20%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는 이 정도만 떨어져도 정찰병 보내고 싶어. 올인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 개인 매수세가 요 차트에서 저는 되게 무섭게 느껴진 게, 돈이 안 멈추고 들어와요. 돈이 안 멈추고 들어와. 난 사실 아까 숏을 예상하고 엔비디아 떨어지면 165불에 살려고 매수를 걸어놨었다, 뭐 이런 채팅도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미 시장에서 5월, 6월, 7월 반등 구간에서 계속 이때부터도, 제가 7월 1일 날 그때 아침 방송 다시 보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 말씀 드렸어요. 단타 금지, 신고가 종목들이 일제히 밀렸습니다. 이거는 월스트리트에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단타도 금지합시다.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딱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7월 1일 날. 올 7월 2일 아침 대피셜, 아침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딱 이 말씀 드렸어. 이 글을 써놨어. 오늘은 단타도 치지 마세요. 한번 월스트리트 기간 큰손들이 매도를 딱 때렸는데, 이거 2, 3일 매도 딱 되면은 우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일날 다음날 바로 반등했는데 쿡 찔러가지고 떨어지냐 터지냐 그랬는데, 쿡 찔렀더니 웅 이러고 다시 올라왔어. 일단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뭔가 그 하방에 대한 그런 테스트가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뭔가 이벤트가 있고, CPI가 나오고 PPI가 나오고, 뭐 누가 발언을 하고 트럼프가 나오고 무슨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마다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는데도 안 눌려. 계속 안 눌려. 그런데 이미 7월 1일 이미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6월달부터 7월달부터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다들 현금화를 많이 해놨단 말이야. 빠지면 살래하고 지금 주식을 쉬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처럼 애매한 요런 그 경제지표, 저의 존재 조건은 뭐냐 그러면은 애매한 경제지표, 요것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무엇? 쉽사리 큰 조정은 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물론 저는 인플레 데이터가 어라 하면서 올라가는 순간 시장은 그냥 5% 10%는 바로 박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 부분,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박살납니다라는 전제 조건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세게 올라오냐 그러면은 세게 안 올라오거든? 물론 데이터를 까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가 보면서 야, 이 상황에서는 박살 안 나겠다라고 계속 좀 이렇게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이게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집계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보면은 참 아침마다 이걸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데 인플레 데이터가 안 올라와요.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는 결국 코어 PC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요 데이터가 전월 대비 0.26, 0.24면은 그냥 단순히 이게 전월 대비잖아요. 정말 단순히 계산했을 때 여기에 뭐 복리 그런 거 모르겠고 12 곱해보면은 0.26 곱하기 11을 하잖아요. 그럼 얼마? 3.12%가 나와요. 0.24 곱하기 12 하잖아요. 그럼 2.88%가 나와요. 그러니까 0.25 수준이면은 12배 딱 하면 얼마? 3%가 나온다는 소리야. 0.25 수준의 연율 코어 PC, 연율 어찌 보면은 이제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3%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아예 못합니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기준금리 4.5%니까. 그래서 요 PC 인플레가 막 3% 초반, 3% 중반 이렇게 점점 올라온다. 전 월 대비 막 0.28, 0.29, 0.30 뭐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 못한다라고 이야기가 아주 강하게 나올 텐데 지금은 애매하게 나와요. 그러니 뭐예요? 9월에 한 번은 인하할 수 있다. 9월은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인플레가 그렇게 크게 안 올라오면은 계속 시장에서 눈치 보는 유동성들이 들어오고 2% 3% 빠지면 매수해서 2% 3% 먹고 나간다니까. 그러니 말 그대로 CPI를 앞두고 PPI 발표를 앞두고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비중에 대해서 단타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9월 10월 되면은 단타 치다가 야 다음 주에 CPI 나오는데 야 좀 팔아놓자 이런 장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CPI 봤는데 정말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때는 일주일 만에 내려갈 수 있어.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무엇 지금 몰빵은 하면 안 되지만 무엇 시장이 조금 빠지면 현금 있는 사람들이 차익 실현해놓은 사람들이 그냥 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들어와서 올라가면은 뭐 한 5만원 10만원 20만원 먹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는 내가 판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종목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또 이걸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시장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장이 계속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오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은 기다리시면 돼요. 왜냐면은 저는 분명히 CPI, PPI, PC가 올라가는 순간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S&P 500이 다시 6천 초반대, 6천, 심하면 5,800 이 수준까지도 한 방에 훅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시장 예상치보다 탁 튀어서 나오는 순간 이번에 PPI가 그랬잖아요. 7월 PPI가 뭐 2점 몇 프로 나오겠죠 그러는데 얼마? 3.7% 빡! 나왔잖아요. CPI도 그렇게 나올 타이밍이 한 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현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장이야. 지금 뭐 여기서 뭐 10만원 20만원씩 벌어봤자 현금에서 들고 있다가 CPI가 딱 높게 쳤을 때 관세 CPI 인플레 심각한데요. 그런 얘기 나올 때가 딱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현금 딱 몰아넣는 사람이 크게 내 계좌 통으로 10%, 15%, 20%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지금도 저의 본질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돈을 많이 크게 한 방에 훅 못 버니까 답답해. 계속 깔짝깔짝깔짝 거려야 되니까 힘들어. 그런데 그래서 이거 8월에 박살나나요? 9월에 박살나나요?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야 이거 9월도 모르겠는데요. 10월도 모르겠는데요. 응 안 떨어져봐 물결표 안 떨어지면 극도공포까지 교수님 도비놀이하면 그만이야 물결표 어라 어째서 눈물이 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쵸. 눈물이 아무것도 안 하면 눈물이 나는 상황이라니까. 분명히 관세가 4월부터 시작됐고 이미 5월, 6월, 7월, 8월 좀 있으면 9월인데 5개월이 지났는데 4월에 사서 5월, 6월에 팔았는데 주식을 4월에 사서 6월에 팔았다고 6월에 지금 6월부터 7월, 8월 2달 넘게 지금 뭐야 이러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략 언제쯤 예상하시냐 그러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다음 달 CPI가 걱정되긴 해요. 왜냐면 이번 7월 PPI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CPI 발표되기 한 3일 전, 5일 전에 주식에 대한 이런 개파락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주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게 CPI를 앞두고 이런 차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고도 CPI가 별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CPI 직전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CPI 눈치 보기 하다가 CPI 딱 발표됐는데 오늘 그 파월 의장의 발언처럼 이번 주 내내 떨어지다가 파월 의장 발언 딱 나오자마자 지금 한 방에 돌리잖아. 요렇게 돌렸죠. 요렇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요런 차트가 언제 CPI 발표나기 직전마다 이런 게 반복될 것 같아요. 그리고 CPI 보고 난 뒤에 이번 달에도 별거 없네 하면서 그냥 와르르 하면서 또 이렇게 약간 시장이 이번에는 빠지나요? 드디어 내려가나요? 좀 기다리면은 살 기회 주나요? 그랬다가 갑자기 확 CPI 별거 없네. 인플레 아직 안 네. 이렇게 되면서 저는 그냥 상승이 아니고 횡보할 것 같다라는 뭐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뭐 스마트 머니가 많이 들어와서 그냥 빠지면은 사놓고 존버하면 돼라는 식으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서 그런 유동성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토탈리 생각을 했을 때 지금부터 시장은 전제 조건 자체에 약간 제가 이걸 언제고 8월 6일날 말씀드렸는데 벌써 3주 다 돼가네. 8월 6일날 제가 말씀드려서 올린 영상이 이거거든요. 비싸요. 비싼데 사람들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안 팔아. 제가 8월 1일날 내려간 거 보고 요 퐁당퐁당 올라가는 거 보고 난 뒤부터 이거 횡보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이때부터 횡보다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제가 방송 녹화일이 8월 6일이거든요. 8월 6일날 말씀드린 내용이야. 8월 1일날 이거 개파락을 보고 2, 3, 4, 5, 6 올라오는 거 보고는 야씨 안 빠진다 씨.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은 분명히 시장에 큰 충격을 올 텐데 계속 이제 전월 대비 뭐 0.25, 0.26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런 뭔가 YOY 기준의 3% 초반 수준에서의 그런 인플레 데이터가 나와버리면은 이 정도는 버틸만 하잖아. 경제 지표가 인플레가 심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유동성 플레이는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인플레가 걱정되는 포인트긴 한데 트럼프가 지금 계속 약간 지나가는 말로 스스로를 숏포지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TLT 많이 못 산 거 너무 아쉽다 껄껄껄껄. 그거 나도 그건 매우 적극 동의. TLT를 좀 더 샀어야 되는데 TLT 또 많이 올라가네 또 2.37 엔비디아가 178 엔비디아 178이다. 잠깐만 팔아야 되나? 잠시만. 엔비디아가 시봉 거의 왔어요. 178 저는 팝니다. 네, 전 팔았어요. 여기 있다. 여기 왔기 때문에 전 팝니다. 예, 전 팔았어요. 네. 179를 기다리지 못하고 178에서 내렸네요. 또 뭐 떨어지면 또 사고 아니면 또 그냥 뭐 현금 들고 그냥 고사나 지내고 그래야지 뭐. 아마존은 지금 시봉이 어디 있노? 아마존이 아마존 시봉 뚫었네. 아마존은 버텨. 아직 버텨. 아마존은 버텨봐. 시봉 뚫었네. 230 가나? 난 180에 팔 거면 이러시는데, 예, 180 정도까지는 보는 게 아주 179 요 정도 수준까지 보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았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았다. 잘했어. 이 정도면 잘했어. 요렇게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아휴, 나이스. 잘하고 있어. 190까지 존버라고요? 그건 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신고가까지 존버한다. 평단이 170이면 인정. 여기서 바닥에 사서 이제 190 간다 보는 건 인정. 175만 대도 좀 아리까리하긴 해.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애매한 경제지표 상에서 트럼프의 지나가는 발언이 좀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은 계속 그 얘기예요. 관세를 뭘로?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뜨문뜨문 나와요. 근데 소비 쿠폰으로 지급한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현 상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2020년도, 21년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즉각적인 인플레를 만듭니다. 아주 반응성 높은 인플레를 정말 기대 인플레를 빠르게 자극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동네 마트 기준에서도 이렇게 뭐 과일 가격이나 야채 가격이나 이런 것들 딱 보면은 소비 쿠폰 뿌리자마자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 소비 쿠폰의 파워가 상당히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소비 쿠폰을 진짜로 이제 소위 말하는 내년도의 중간 선거를 위해서 밀어붙인다. 이것도 이제 인플레를 상당히 좀 강하게 자극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걱정되긴 해요. 이거는 소비 쿠폰은 침체화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냐. 아니 근데 관세로 벌어서 이 관세로 번 건을 다시 미국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뿌리겠다라고 하는데 되게 생각보다 자주 얘기해요. 일주일에 한 2번씩 얘기해요. 트럼프가 이거를 일주일에 2-3번씩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트럼프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의미 있는 정책, 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 트럼프는 얘기를 계속 한다라는 거는 진짜로 이제 언젠가는 하겠다라고 예고하는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인플레이의 가장 무서운 키는 소비 쿠폰을 뿌리는 요 행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되면 제가 또 완전히 또 매우 심각한 현재로서는 7월 1일부터 계속 눌렀으나 안 눌린다. 술 한잔하고 들어와서 단타했어요. 주식으로 마이너스 40만원 비트리더로 플러스 50만원 땀 흘려서 결국 10만원 벌었네요. 계좌만 바꿔서 돈 넣어놓은 느낌이에요. 희대관세 만원 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저런 어찌 보면은 여러 기회가 있으니까 매수 매도 있어가지고 계속 플러스를 낼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제가 지금 트레이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뭔가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2021년처럼 잘 돌아가는 막 이게 좀 삐그덕거려도 계속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유동성이라는 엔진이 살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저런 전략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딱 하나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여기서 몰빵하지 마세요. 진짜 몰빵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엔진이 삐그덕거리면서 돌아가는 엔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몰빵을 잘못한다. 내가 정말 몰빵한 그날이 고점이다 그러면은 진짜 그럼 답이 안 나옵니다. 본질은 항상 무엇? 정말 인플레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7월 1일 날 우리가 느꼈던 그 무서움, 8월 1일 날 느꼈던 그 애매함, 야 이거 뭔데 이거 이러는 야 쎄한데라고 하는 요 부분, 여기서 요렇게 내려갔을 때 본대를 보내는 거예요. 본대는 정확하게 그냥 지수로 포인트로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S&P 500이 6100, 6000, 5900 내려가야 본대를 보낸다고. 여전히 경제지표가 애매한 경제지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뭔가 지금의 이런 그 수급 환경이 계속 유지되는 환경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CPI가 인플레 데이터가 발표나는 고용 데이터는 솔직히 고용 데이터가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막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고용 데이터는 적절하게만 계속 나와줘도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이미 고용 데이터는 기준치보다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용 시장을 기준으로는 고용 데이터는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막 발작을 일으키고 하락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고용이 좋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정말 발작을 일으키고 떨어지냐? 그거는 가능성이 낮지. 지금 시장이 발작 일으키고 떨어지려면 무엇이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와야 돼요? 인플레가 높게 나와야 시장이 하락할 거 아니야.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다라는 소리는 정말로 시장 기준에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니까. 고용이 높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고용이 높으면은 고용이 높은데 뭔가 인플레도 계속해서 그냥 뭐 일정 수준으로 나오고 애매한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언젠간 금리 인하 해주겠지로 시장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인플레가 딱 높게 나오면은 그 순간 시장은 금리 인하를 못 해요. 인플레가 더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공포가 다가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정말 매수를 멈출 만한 매수를 멈추게 될 이슈 있잖아요. 요게 뭘까? 내가 매수 버튼을 못 누를 것 같은 재료는 뭘까? 하루 이틀 떨어져도 내가 저가 매수를 합치고 따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을 거고 하루 이틀 떨어졌는데 이제 드디어 박살나는구나 그러고 내가 매수 버튼을 멈칫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인플레가 높게 나올 때예요. 이번에 PPI가 높게 나왔을 때 시장에서 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물론 그러고 바로 올라가지고 미쳤다 했는데 이게 한 번이지만 두 번, 세 번 쌓이고 진짜 CPI가 올라가고 그 관점에서 지금 연준위원들이 인플레가 높다라는 발언을 오늘도 했어요. 어제도 했어요. 어제는 심지어 9월 금리 인하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도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금리 인하가 매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인플레의 방향성이 계속 나오면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더 많은 QT, 더 많은 긴축 혹은 정말 심각하면은 1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매수를 못할 거 아니야. 뭐요? 인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인플레가 올라오는 이 데이터 그리고 아마 다음 달에도 이번 주처럼 이제 CPI가 언제 나오냐 놓고 보시면은 계속 단타 치다가 다음 달에도 보면은 요때 이제 이슈가 좀 될 거예요. 지금 미국의 CPI가 9월 10일 날 나오네요. 그럼 9월 10일 날 CPI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날짜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9월 10일이고 그 다음에는 9월 10일이면 깜깜해지네. 왜? 9월 10일 날 여기서 이날 CPI 나오고 한국 기준에서는 11일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고 미국 기준에서는 19일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FOMC가 요때 아닌가? FOMC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직전이란 말이야. 이번 FOMC가 보시면은 9월 17일이에요. 예, 이번 FOMC가. 그러니까 FOMC가 딱 요 날이거든, 요 날 FOMC. 그러면은 요때 고용 나오고 고용 직전부터 살짝 약간 차익 같은 게 나오다가 시장에 약간의 약간 매도 우위 이번 주처럼 약간 흘러내리는 모양새는 요때 나올 수 있다. 한 3, 4일부터 한 8, 9일까지. 그럼 CPI 확인하고 난 뒤에 올라가냐 내려가냐 요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CPI 나오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쭉쭉쭉 또 버티다가 그렇죠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올라온 모습 보였다가 CPI 보고 난 뒤에 또 한 11일 12일부터 슬 내려가서 점도표 이제 나오니까 FOMC 보고 점도표 보고 여기서 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는 선언 만기 나오는 그리고 지나가고 난 뒤에 FOMC도 소화했어 CPI 소화했어 그러면은 또 한 달 단타 치는 저의 전제 조건은 무엇? 박스권. 제가 생각하는 전제 조건은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나가는
말 그대로 이제 횡보장이라고 부르는 이런 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언제까지? CPI가 올라갈 때까지. 정말 CPI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나올 때까지 한 3% 오르면 팔고 한 4, 5% 떨어지면 사고 이런 모습이 계속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약간 투자 의견을 8월 들어서 바꾸고 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쇼충인 이제 테이버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박살난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 태방꿀이 될지 아니면은 그래도 뭐 한두 달 정도 계속 매달 약간 링거 꽂고 생명 연장하는 그런 박스권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올해 가을에 늦여름부터 초겨울까지 요 흐름에 대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7월 1일처럼 8월 1일처럼 투매가 쏟아지는 날들이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비중 확 줄여서 계좌 좀 묶어놨다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하는 날 이렇게 이벤트가 있고 반등한 날 되면은 또 적극적으로 단타를 칠 수 있는 단타를 치면서 나의 승률을 연습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